안녕하세요. 산산노응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유비는 귀를 쫑긋이 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규의 회맹 여기에서 이제 그 제나라 제환공이 완전히 그 폐주가 돼요. 그러면서 관중이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중원의 질서가 완전히 섭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제환공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요.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물은 임치로 이게 통하게 되면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나라는 막 부강하게 되는 거죠. 강 제후국에서 하여튼 일만 있으면 임치로 오고 또 정월달에는 임치에 다 모여가지고 그 1년 계획을 다 세우면서 무역을 하고 또 9월 달에는 강태공이가 죽은 그 달이에요. 그래서 9월 달 한 달간은 또 임치에서 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추석이에요. 그 무렵에 여튼 다 임치에 모여가지고 그 제후국들이 거의 다 여튼 임치의 그 강태공이의 후손들이 이제 그 산동성 부근에는 다 기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해손이든 강태공이의 의관총에 이렇게 제를 지내면서 한 달 동안 여튼 뭐 신성이 됐으니까 하여튼에 그 강태공이 그 조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 관습을 자꾸 이제 그 효사상으로 여튼 뭐 충효 사상을 앞세우면서 요렇게 이제 그 국제 대학도 그렇고 지방 관리들 들여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선 직조산업의 이제 그 제환공의 고모 그러니까 관중이의 부인이 앞장서 가지고 여튼 뭐 산업을 발전시키니까 여튼 제나라의 국력은 아주 그냥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 환란은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관중이가 이제 60세 중반에 이 몸져 누우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렇게 몸져 누웠을 때 제환공이 찾아갔을 때 관중이가 이제 아주 그냥 제환공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간신들 여가 수조 개방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튼 그 셋이는 간신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제환공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습봉이를 또 이제 재상으로 앉혔는데 습봉이도 3개월 만에 그 몸져 누우면서 제환공한테 이번에는 이제 그 간신들 3명을 궁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이 습봉이는 그 제환공 그러니까 제환공한테 그 관중이는 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습봉이는 추방해야 됩니다. 포수가를 재상으로 앉히려면. 그런데 이제 포수가가 또 재상으로 앉아 있다가니 또 이제 아파가지고서는 눕게 돼요, 자리에. 그 눕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제환공은 여튼 질서는 완전히 확립이 됐고 제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그런데 이 간신들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가는 입맛을 아주 그냥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입맛을 맛있게 갖고 수저는 손발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그 침실에 들 때까지 수발을 다 들고 개방이는 아주 이야기를 뭐 옛날 이야기든 현재 이야기든 제환공이 잘했던 일 그러니까 칭찬하는 일 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귀를 즐겁게 했었는데 요 셋이 없으니까 그 세상 살아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포수가가 그 집에서 몸져 누워 있을 때 요 셋이를
궁으로 드립니다. 그 이제 포수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향으로 가서 몸을 좀 정양하고 낚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환경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포수가한테 얼른 고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포수가는 이 고향에 와가지고 여튼 그 관중이 묘에 가보니까 그 앞에 초가집을 두 채를 양쪽에 져놨는데 하나는 포수가가 머무를 수 있는 초가집이고 하나는 거기 노비가 이제 자기가 쓰는 그 초가집이에요. 그래 포수가가 머무를 수 있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주간이 그냥 관중이가 그동안에 행했던 일, 그동안에 써놨던 그 사상,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수 있으며 또 개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 이제 관중이를 가장 이제 그 위대한 그 재상으로 삼는 것이 혁명을 안 하고 그 국가 개조를 하면서 중원 질서를 다시 잡으면서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위의 상류층 등을 쳐내지 않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혁한 기가 혁명하기보다 몇 백배, 몇 천배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조조가 그걸 하려다가니 못했어요. 성공을. 그 하여튼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고 국가를 그 개혁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역성 혁명을 하는 것은 위에 상류층을 싹 쳐내고서는 질서를 다시 잡으니까 이건 쉬운데 위에 있는 상류층들을 그냥 놔두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 말에 정몽주가 이제 위에 그 놔두고서는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막 노력을 엄청 해요. 그런데 그 정몽주는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은 개혁을 못합니다. 우회층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죠. 그냥 이대로. 그런데 이대로 놓으면은 밑에 백성들이 아주 그냥 죽어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삼봉이는 우회층을 완전히 쓸어내고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세워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두 명이서 이렇게 이제 여튼 친하긴 친하면서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알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중이는 포수가하고 딱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또 제환공한테 얘기해서 위에 상류층들을 그냥 놔두면서 그대로 한 명도 이 사람들을 쳐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그 국가를 개조하고 중원 질서를 다시 개편하고 또 전쟁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저쪽 산용족을 멸하러 갈 적에도 전부 포로로 잡아서 갖다가니 제 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초나라 여기를 할 적에도 마장을 할 적에도 노나라 조마리한테 얘기해서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마장만 초토화를 시키고 말만 전부 뺏어서 가지고 왔지 사람은 안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관중이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면서 중원의 질서를 완전히 다시 확립하고 문화를 꽃피우게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그리고 각 제후국들끼리 반목이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이렇게 관중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질서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튼 이 역성혁명을 한
그쪽 이은이나 강태공이나 이런 재상들보다도 관중이를 가장 최고로 이렇게 칩니다. 중간에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이 국가 질서가 가분수가 됐는데 위에 그 귀족들이 더 많은 거예요. 밑에 백성보다. 밑에 이제 노비들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런데 그 노비제들을 타파해서 노비들도 전부 백성으로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그 귀족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국가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삼국지 거기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그 관중이를 본받아서 그 촉한을 개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쪽 위나라, 오나라까지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쨌거나 그 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갈공명이는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제환공을 본받으려고 한 사람이 항우. 그러니까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는 서초패왕이로 해가지고 요 관중이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휘왕을 천자로 올려놓고서는 했으면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초나라 휘왕을 세웠다가 그 휘왕을 죽이잖아요. 죽이고서는 그 자기가 이제 서초패왕이로 해가지고서는 서주에 이렇게 있으면서 각 본분국을 둡니다. 그래고서는 이제 그 유방이도 저쪽 거기에 본국 한 나라를 줘가지고 본분국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패주로서 그 하려고 그랬는데 관중이는 주천자를 잘 모셨는데 유방이는 그 명분을 잃은 거예요. 그 휘왕을 천자로 해가지고선 모시고선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 포수가가 요 고향의 영상에 와서 관중이의 묘 앞에서 요 축관들을 다 이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관자 해가지고서는 이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주관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요 책자로다 해서 요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필사본들이 중국에서는 계속 내려오면서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